주민선 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지만 얼핏 보기에도 여드름이 심한 얼굴. 그녀는 유학 생활을 원인으로 믿고 있다. 볼에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여드름조차가 나질 않았었는데 볼이나 이쪽 밑에는 하나도 안 왔었는데 일본 가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피지 같은 그런 것처럼 올라오는.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아침 겸 점심을 먹는 주민선 씨. 불규칙한 식습관도 유학 생활의 결과다. 평소엔 군것질도 잘 하지 않지만 일본에만 가면 단 음식들이 당겨 몸무게도 10kg이나 늘었다. 고전까지만 해도 여드름이 조금씩 나긴 했지만 깨끗했던 피부. 하지만 유학을 가면서 시작된 여드름은 갈수록 악화됐다. 이제 혼자 딱 살게 되니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서 자꾸 배고프지도 않는데 막 뭐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약간 차별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여드름이 심해지면서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안. 그런데 비누를 쓰지 않고 물로만 씻는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피부 좋았을 때이기도 했는데 그때는 비누 세안 아침에 했으면 그렇게 땡긴다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여드름 나고 나서는 피부 아침에 비누 세안하고 나면 굉장히 좀 땡겨서 건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화장품 바른다고 해도 되게 좀 땡기는 느낌이고 아파서 물 세안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화장품과 약들도 꼼꼼히 챙기는 주민선 씨. 연고도 꼭 바르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 여드름이 그녀에겐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좀 대인기피증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드름뿐만 아니라 살도 되게 많이 쪘고 그냥 대부분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주문을 하잖아요. 남자 있는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지만 여자들은 좀 이해해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남자들은 워낙 저희 나라가 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잖아요. 처음에 비해서 방학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선 씨. 오늘은 피부과 진료가 있는 날이다. 성인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드름.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는 거 본인이 정말 그녀의 생각처럼 일본 유학 생활이 여드름에 영향을 준 것일까?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쁘면 심해져요. 일반적인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드름도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선 씨 같이 이제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또는 이제 습관 또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누로 이런 거 폼클렌즈로 하면 더 만약에 기름기를 없애주니까 건조하고 땡기니까 아파서 아침에 물 세안만 하는데 어떻게? 네, 그렇지만 이제 단순한 물 세안만 하는 경우는 별로 큰 효과는 없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자고 나서 노폐물이라든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기름기가 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폼클렌징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가볍게 거품을 내서 가볍게 씻어내는 정도 균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해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사춘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여드름. 하지만 최근엔 주민선 씨처럼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사춘기보다 성인기에 병원을 찾는 여드름 환자가 더 많다. 특히 남녀의 발생률이 비슷한 사춘기와 달리 성인 여드름은 여성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 특히 이제 이 성인 여드름은 여자에서 남자보다 많은데 그것도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유발되는 것이 여성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신에서 이런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이제 지속적으로 치유가 잘 안 되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여드름균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P. 아크네스균으로 불리는 여드름균을 배양해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다. 정상 피부에도 흔하게 존재하는 여드름균. 이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피지다.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많아지면은 그 여드름균은 기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여드름균은 또 혐기성이에요. 공기 막힌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터져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기전이죠. 그렇다면 피부에 흔하게 존재하는 여드름균은 어떤 조건에서 병을 악화시킬까? 우리는 여드름이 있는 20대 남녀와 정상 피부를 가진 20대 남녀에게 특별한 검사를 실시했다. 먼저 특정한 광선에 붉은색을 띠는 여드름균의 분포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여드름균과 함께 먹이가 되는 피지량, 그리고 여드름이 심할 경우 나타나는 염증 수치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검사 결과 여드름이 있는 실험자에게 더 많이 보이는 형광물질들, 특히 적색이 많다. 실제 여드름균과 피지량, 염증 수치가 여드름이 있는 실험자가 훨씬 높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인다. 정상 피부의 경우 피지량도 적고 화농성 여드름에서 나타나는 염증 수치도 낮다. 그렇다면 여드름의 상태는 어떤 단계를 거쳐 악화되는 것일까? 여드름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주동훈 씨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면포라는 거가 있는데 여기 새까만 점 같은 거가 여기 요거는 지금 면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블랙헤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딱 우리가 짜면은 알갱이가 그냥 톡 튀어나와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요 딱딱한 알갱이가 여기 딱 보이죠, 요거. 그래가지고 요거 요즘 까만 쪽이 밖을 표면을 향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까맣게 보인 거예요, 이게. 면포는 이와 같이 여드름의 초발병변이에요. 이것이 마치 여드름의 홀마크라고 해요. 딴 병에서는 이 면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포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 여드름이 있구나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과도한 피지 분비로 모낭이 막히면 여드름의 초기 병변인 면포가 생긴다. 그런데 피지가 모공 밖으로 노출되면서 각질이 쌓여 검게 변한 것이 블랙헤드다. 이들 면포를 오래 두면 염증성 병변인 구진으로 발전한다. 여기에 고름주머니인 농포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곰기 시작하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된다. 염증이 더 깊어지면 결절성 여드름이 되고 최악의 상태인 낭포성 여드름은 80% 이상이 흉터를 남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대학생인 신동훈 씨는 2주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와 박피 시술을 받고 있다. 여드름이 악화되면서 얼굴에 남은 흉터들이 요즘 그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사춘기부터 생기기 시작한 여드름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나기 시작했는데요. 심할 때는 그냥 아팠어요. 안 건드려도 그냥 아프고 막 혼자 여드름이 곪아서 막 피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때는 이제 좀 나이 들면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있었는데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심한 염증을 수반한 여드름이 나면서 또 이게 모두 흉터로 변해서 아주 중증 여드름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원래 염증 병변이 굉장히 많았고 새로 나는 병변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먹는 약과 바른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된 상태이지만 흉터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치요법을 통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약을 지금 잘 복용하고 있죠. 벌써 2달째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신동훈 씨. 그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지금도 상당히 크게 곪은 게 있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새로 나는 병변이 어떻게 아직도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어요, 나는 거는. 나는 건 많이 줄었어요. 네.
2달 전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던 신동훈 씨.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려울 정도로 염증이 심각했다. 또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굵고 크게 이렇게 곪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걸 우리가 여드름 병변 중에서도 결절이라고 부르는 아주 심한 염증 병변이거든요.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흉터를 남기는 염증성 여드름이 많은 성인 여드름. 염증의 경우 약물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여드름이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한다. 여드름은 사춘기에 생겨나서 20대 초반이면 사라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드름을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염증이 지속이 되고 이것이 흉터로 연결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나 또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이 시절을 읊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기녀였던 황진인데요. 뛰어난 글재주뿐만이 아니라 빼어난 미모로 황진이는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개성을 대표하는 송도 삼절로 불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미모를 지닌 그녀에게도 특별한 피부관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운 피부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삼잎으로 만든 차를 꼭 챙겨 마신 건데요. 조선시대의 명성황후는 녹두와 파틀간 가루에 율무효소를 섞어서 만든 천연 비누를 애용했다고 하는데요. 신분이 높은 궁궐의 여인들 역시 피부 관리에 힘써왔고 특히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용 재료를 사용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지나치기 쉬운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드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앞두고 조리실이 분주하다. 올해 27살인 김가혜 씨는 이곳 아이들의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다. 올해로 영양사 3년째인 김가혜 씨.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이 능숙하다. 그런데 일하는 중간중간 그녀의 손길이 자꾸 얼굴로 간다. 예,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얼굴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 원래 피부가 좀 이렇게 맨들맨들한데 트러블이 생기면서 약간 이제 요철이 느껴지니까 그걸 만지면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여드름. 특히 1년 전부터는 이마와 턱 주변으로 좁쌀 같은 여드름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 사춘기 때 하나둘 나던 여드름도 성인이 되면서 사라져 대학 시절엔 주변에서 피부가 좋다는 칭찬도 들었다. 불과 3년 사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쿠키를 챙겨 먹는 김가혜 씨.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쌓아놓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쿠키 있는데 거의 제가 이제 쿠키를 좋아해서 쿠키 종류랑 그리고 빵은 이제 아침에 배 많이 고플 때 이제 커피나 율무차랑 해서 같이 먹고 있거든요. 아침을 거르다 보니 늘 책상에 채워둔다는 간식들. 특히 쿠키와 캐러멜은 떨어지지 않는다. 아침을 안 먹고 거의 점심만 제대로 먹다 보니까 약간 배 고픈 게 있어서 군것질 과자도 많이 먹고 좀 초콜릿 같은 것도 좋아하고. 점심시간, 아침을 걸은 김가혜 씨가 처음으로 먹는 제대로 된 식사다. 자신이 직접 영양소를 골고루 계산해 만든 식단. 그런데 좋아하는 크로켓과 잡채 같은 기름진 음식에만 손이 간다.
하루 3끼 중 가장 잘 챙겨 먹는다지만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다. 남들보다 퇴근 시간이 조금 이른 김가혜 씨.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녁 준비부터 서두른다. 그런데 저녁 식탁에 오른 것은 방금 주방에서 튀긴 냉동 만두가 전부다. 제가 좀 기름에 튀겨갖고 약간 바삭바삭한 음식을 좋아해서 네, 튀긴 음식 많이 먹고요. 그리고 또 간편하게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튀김 음식을 집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평소에도 저녁은 냉동 만두 같은 즉석 음식을 튀겨 먹거나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는다는 김가혜 씨. 불규칙한 데다 인스턴트 식품 위주인 그녀의 식습관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제로 우리가 만난 여드름 환자들 중에는 김가혜 씨처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일본 유학을 가면서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주민선 씨도 일본에서 제때 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다.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일본에 있으면 혼자니까 아무래도 잘 못 챙겨 먹고 아침은 거의 자느냐고 아침 먹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자자 생각해서 아침은 거의 그냥 바나나나 그냥 우유 같은 걸로 때우고요. 점심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식당에서 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는 날도 있고 안 먹는 날도 있고.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이상이 당대사 이상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폭식을 하기도 쉽고 거르게 된 다음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좀 더 흡수를 많이 하게 되고 갑자기 혈당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콜라를 마셨다는 유상현 씨도 식습관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은 무엇일까?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제품, 기름기가 많은 음식처럼 당부화 지수가 높은 식품들과 함께 불규칙한 식습관이 지목됐다. 서구화된 여러 음식들이 여드름에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안 좋은데요. 그런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정크푸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비롯해서 우리 햄버거, 도너츠, 크라상, 와플, 탄산음료, 라면, 떡, 크래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더 좋지만 사실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한 10번 먹는 것을 한 3번 정도로만 줄여도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른한 살의 회사원인 조영희 씨도 여드름 때문에 걱정이 많다. 사춘기엔 좁쌀처럼 나던 여드름이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졌다. 그녀는 식사 뒤에도 과자를 즐겨 먹는다. 평소에도 군것질을 좋아해 과자가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냉장고안은 어떨까? 만두와 돈가스 같은 냉동식품이 가득하다. 조영희 씨 역시 식습관을 여드름의 원인으로 믿고 있다. 음식을 치킨이라든지 뭐 피자, 삼겹살 이런 기름진 것도 되게 좋아하고 과자 종류 이런 인스턴트 라면 종류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한 석 달 정도 전혀 그런 걸 안 먹고 생활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좀 이렇게 났던 것도 가라앉고 좀 안 나는 편으로 이제 피부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요즘 그녀의 피부에 작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눈 수술을 해서 벌써 2주째 물티슈로만 얼굴을 닦아냈는데도 오히려 피부가 좋아진 것이다.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안을 못하게 돼서 되게 피부가 많이 이렇게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더 이렇게 그냥 깨끗한 편이에요. 되게 많이.
얼굴을 씻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여드름이 줄었다는 조영희 씨. 그녀의 피부 속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먼저 조영희 씨의 현재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 피부에 있는 유분량과 수분량 등을 직접 측정해 보았다. 검사 결과 정상 피부에 비해 유분은 많고 수분은 부족한 상태. 이런 경우 여드름이 날 만큼 피지 분비가 많아도 피부가 건조하고 당긴다. 피지 분비는 좀 많아서 얼굴은 번들거리시는데 각질층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상해 있으셔서 수분이 다 증발돼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건조하고 땡기고 뭐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의 피부 각질층을 손상한 것일까? 이 피부에 뭐 바르시는 건 주로 뭐 있어요? 머드팩, 팩? 네, 머드팩하고 이제 녹차팩 그리고 달팽이 그 성분 그 진액 성분 들어간 게 좀 피부 재생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되어 있는 팩 종류하고 이게 이제 본인이 여드름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이미 피부 각질층이 망가진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준 것이 문제였다. 기름을 잘 이 피지라든지 한동안 피부를 쉬도록 해줘야 한다는 진단이다. 여기 보시면 약간 분홍색으로 이렇게 겹겹이 층층이 쭉 돼 있는 요게 피부 맨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이거든요. 그래서 요 각질층이 제대로 있어야만 여기에 피부의 지질 성분도 여기가 함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피부 안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 각질층이 손상이 많이 돼 있고 그 손상된 거를 본인이 못 참아서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회복될 날이 없고 계속 자극이 돼서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균도 잘 들어가고 외부에서 유해한 물질도 피부 속으로 잘 침투가 돼서 뭐 병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드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세안 습관은 무엇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안 횟수는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나뉜다. 특히 진피층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건조한 피부를 막아주는 보습작용을 한다. 또 약산성을 띠고 있는 피부 표면은 세균의 번식을 차단하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자주 씻어낼 경우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보통 여드름이 되게 세수 안 하고 잘 안 씻어서 지저분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저분해서 꼭 여드름이 생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세안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물은 이제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그다음에 세안제는 사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거든요. 약산성인데 대개 우리가 쓰는 이 비누는 약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비누나 이 가루로 된 세안제를 쓰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 그다음에 세수하실 때 이제 되게 염증이 있고 그러면 각질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막 빡빡 문질러 대시는데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질 손상된 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세안은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나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김가혜 씨. 그녀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함께 스트레스를 여드름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시 여드름이 생긴 것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근데 제가 좀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네, 다른 분들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심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가혜 씨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설문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을 평가해봤다.
이번엔 심박 변이도 검사가 진행됐다. 심장 박동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를 측정해 객관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다. 스트레스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정도 모두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소극적 대응 방식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불안 우울 척도는 그 우울증을 의심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박 변이도를 통해서 본 자율신경계 검사에서는 교감신경도 활성도와 부교감신경 활성도 모두가 저하되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의심되는 상황. 심리치료까지 고려해봐야 할 정도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여드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 분비를 주관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콩팥 위쪽에 있는 부신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이때 수축된 혈관을 통해 이동한 코르티솔이 피지선을 자극하면서 피지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생긴 염증이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두 아이를 둔 32살의 주부 유미희 씨.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악화되고 있는 여드름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그 전에는 이렇게 뾰루지 같이 한두 개씩 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는 난 적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5,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났다가 없어졌다가 났다가 없어졌다가. 여드름이 자꾸 나서요. 유미희 씨를 괴롭히고 있는 여드름. 지금 그녀의 피부는 어떤 상태일까? 네, 아직 지금 그래도 면포가 아직 남아 있으시고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아직 조금 몇 개 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환한 피부가 아니라서 면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제품을 좀 발라주시는 것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이제 면포에 세균 감염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염증성 여드름으로 바뀌게 되고, 여드름을 이제 염증성일 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좀 커졌다가 나중에 이제 색소 침착을 남기면서 좋아지게 되고요. 심한 분들은 여드름에 이제 약간 파인 흉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주부 유미희 씨에게 찾아온 여드름. 그녀는 육아 스트레스가 가져온 또 다른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잠은 제가 좀 예민하고 잠기가 밝아서 잠 드는데도 좀 한참 걸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심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는 뒤척일 때도 있고, 막상 잠이 들어도 주위에서 누가 부시럭거리거나 이렇게 애들이 뭐 엄마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애들이 뭐 잠꼬대 하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는 편이고, 좀 성격적으로는 예민한 편은 아닌데 잠 쪽으로 좀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며칠 후 유미희 씨가 한 대학병원의 수면센터를 찾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면서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그녀. 병원의 수면 검사실에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잠이 들려면 1시간씩 걸린다던 유미희 씨가 검사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바로 잠이 들었다. 유미희 씨의 수면 검사 결과 오히려 숙면 상태를 나타내는 서파 수면의 비율이 높다. 수면 환경이 좋은 검사실에서 수면을 취하자 깊은 잠에 빠진 것. 그렇다면 열악한 수면 환경이 여드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들을 좀 데리고 주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 방에서 다 같이 남편하고 아이들 다 같이 잘 경우에 아이들로 인해서 잠을 방해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잠을 설치게 되거나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 안에 어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항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 피부 건강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없을까? 연예계에서 동안 피부로 손꼽히는 탤런트 이메리 씨. 그녀는 41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 노화 검사 결과 신체 나이 역시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젊다.
그녀가 피부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식습관. 평소에도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 특히 꿀에 마늘을 갈아 넣은 뒤 일주일간 재웠다가 먹는 꿀마늘은 그녀만의 미용 비법이다.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결국 피부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먹는 것부터 천연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피부도 몸에 좋은 천연을 먹으면 좋겠죠. 결국은 우리가 소화가 잘 돼서 신진대사가 잘 되었을 때 얼굴빛이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얼굴빛이 좋아지는 방법,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다스리는 방법이 피부 비결의 좋은 비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식습관의 변화만으로 여드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이 생기시는 그런 형태. 우리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김가혜 씨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에 앞서 그녀의 피부 상태부터 점검했다. 지성 피부를 상당히 심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성 병변과 비염증성 병변이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환자분은 많이 손으로 만지작거렸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상처는 좀 적은 상태입니다. 식사에서 음식에서 영향을 식습관이 불규칙한 데다 인스턴트 식품과 튀긴 음식을 즐겨 먹던 김가혜 씨에게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혈당이 낮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식이요법이 결정됐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3끼 식사를 갖다 규칙적으로 하는 분하고 어느 한 끼 식사를 갖다가 일주일에 4일 이상 이렇게 거르는 분하고 뚜렷하게 여드름 발병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환자의 경우에도 아침을 비롯해서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여드름 병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국내 여드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혈당의 식사를 한 환자군에서 비염증성 및 염증성 여드름 모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실험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를 유지한 대조군의 경우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식단 조절을 했던 저혈당 식이군 환자들의 경우 여드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실험에 참가한 지 4일째. 김가혜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 그런데 튀긴 음식을 조리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준비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영양사답게 능숙한 솜씨로 시금치 나물을 데치고 먹음직스럽게 무친다. 매끼 정성 들여 준비하는 그녀의 식단은 어떤 모습일까? 잡곡밥에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와 브로콜리, 그리고 생선 조림까지 곁들여진 영양 만점의 식단이다. 번거롭지만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김가혜 씨.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 식단 바꾼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 이제 뾰루지가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좀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 위주로 식단을 먹다 보니까 공복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캐러멜이나 제가 군것질 많이 했는데 군것질도 많이 줄었어요. 8일간의 식이요법이 끝나고 김가혜 씨가 피부 상태를 진단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스스로도 피부의 변화를 느낀다는 김가혜 씨. 과연 식이요법이 그녀의 여드름에 영향을 미쳤을까? 붉게 올라오는 염증성 병변은 약 30%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도 여드름 전체적으로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잘게 올라오는 비염증성 병변은 아직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이런 식이요법을 했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식이요법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비염증성 병변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병원만 다녔었는데
병원만 다닐 게 아니고 식습관도 바꾸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 몸 안에 있는 그런 걸 고쳐 나가면서 그 여드름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